자, 여러분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많으시죠? 그리고 요즘 생애 최초 혜택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내가 지금 경매를 하면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건지, 아니면 청약을 해야 할지 경매를 해야 할지, 또는 둘 다 하고 싶은데 기준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, 이런 고민들 솔직히 저도 처음에 똑같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10년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. 오늘 영상에서는 청약이 나을지 경매가 나을지,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내 인생 전체가 유리해지는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 생애 최초 혜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. 혹시라도 이걸 놓치면 되게 큰 손해가 아닐까?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. 혜택이라는 게 참 그래요.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기고 싶고 놓치면 안 될 것 같고, 근데 문제는 이 생애 최초 혜택이 정확히 뭐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거죠. 생애 최초 혜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, 청약 특별 공급입니다. 두 번째는요, 생애 최초 대출, 금리가 우대되는 경우고요. 세 번째는 취득세 감면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. 경매하면 이 혜택들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사실은요, 청약 특별 공급 이 한 가지만 사라집니다. 나머지 두 개는요,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생애 최초 대출, 경매로 집사도 받을 수 있고요. 취득세 감면, 등기 칠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. 나는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, 아니면 경매로 한 채라도 먼저 더 경험을 해보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.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. 이 선택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청약은 운을 노리는 게임이고 경매는 실력을 키우는 게임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둘 중 하나만 알아요. 또는 둘 다 제대로 모르고 선택을 해야 하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.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.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나를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청약은요, 당첨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.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생애 최초라는 칼날은 단 한 번밖에 쓰지 못합니다. 반면 경매는요, 입찰을 실패해서 폐찰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고 경험이 쌓일수록 실력은 늘어나고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이 차이가 꽤 큰데요, 막상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걸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. 사람은 지금의 선택으로 10년 뒤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고, 무주택자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. 그리고 그 10년 동안 기회를 한 번만 잡고 끝내는 인생이 있고,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내는 인생이 있습니다. 청약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, 안 올 수도 있는 방식이지만 경매는 기회를 내가 직접 만드는 방식입니다.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나에게 맞냐?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청약이 맞는 사람, 경매가 맞는 사람,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. 먼저 청약이 더 유리한 사람,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현금 여력이 매우 충분한 사람. 청약 당첨되면요, 대출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. 분양가 8억이라 해도 대출이 40%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즉, 몇 억을 현금으로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. 현금 10억 정도는 있다 보니 크게 부담이 없다. 이 정도면 청약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청약 가점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. 지금은 특별 공급조차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가점 70점 이상이다? 그럼 도전해 볼 만합니다. 그러나 그 이하면 거의 운에 맡기는 선택이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목표가 한방 대박인 사람입니다. 청약은 당첨되면 큰 차익이 가능하지만 그게 한 번이고 반복이 어렵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경매가 더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? 첫 번째, 현금이 적더라도 당장 한 채를 사고 싶은 사람. 경매는 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3천만 원, 5천만 원이면 지방 1억 내외의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
번째는요, 실력을 키우고 반복해서 기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. 경매는 경험이 누적될수록 실력이 되는 구조입니다. 세 번째는요, 시간을 들여 감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.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경매 구조가 어려워 보이지만 경매 구조는 물건을 찾고 시세를 조사하고 임장을 나가고 입찰을 하고 이 사이클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되는 구조입니다. 네 번째는요, 10년 동안 여러 채를 모으고 싶은 사람입니다. 청약은 10년 동안 기회가 한 번, 많으면 2번일 수도 있지만 경매는 5번, 10번 이상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어느 쪽이 내 스타일인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기준을 명확히 세워두면 좋은 점은요, 선택 후에 후회가 없을 수 있고 주변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방향은 더 선명해집니다.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선택을 잘못할까 봐가 아니라 선을 못 그어놨기 때문입니다. 이제 선을 그어놨고 작업은 끝났습니다. 다음부터는 실제로 경매를 시작할 때 누구나 부딪히는 3가지 심리적 장벽을 다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걱정은 돈입니다. 경매하려면 최소 몇 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. 경매는 오히려 소액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감정가보다 낮은 입찰, 대출 비율은 일반 매매와 동일, 생애 최초 대출도 그대로 적용. 지방 기준은 1억 내외 물건들이 많고 필요한 에쿼티 자본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두 번째 걱정은 바로 명도입니다. 안 나가면 어떡하죠? 내가 직접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나요? 겁나는 게 당연합니다.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미 나가야 하는 걸 알고 있고 명도는 보통 협의로 끝나고 만약 안 되면 법원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은 바로 공부입니다. 법을 잘 몰라서 혹은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나요?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초보자가 다룰 만한 물건은 대부분 단순합니다. 아파트, 빌라, 주거용 물건 위주. 그리고 처음에 알아야 할 것도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. 말소기준 권리, 시세조사, 임장 체크, 임차가 산정, 그리고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. 이 정도만 익히면 첫 낙찰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경매를 막는 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리적 장벽입니다. 이 장벽만 넘으면 경매는 굉장히 단순하고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이 내릴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. 양쌤이었습니다.